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여러분들 종목에도 메리하고 해피한 소식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 돌아왔어요. 종목상담 119 최혜린입니다. 오늘 성탄절 바로 전날이잖아요. 크리스마스 관련된 연말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계획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가기 전에 좀 속 시원하게 마음 편하게 가시라고 여러분들 종목에 관한 상담 도와드리려고 오늘도 여기 왔습니다. 무료 문자, 전화 그리고 홈페이지 글 통해서 SOS 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013-1553-2613 전화이고요. 013-3366-0110번은 보낼 때 돈이 들지 않는 무료 문자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경제TV 홈페이지를 들어오신 다음에 증권이란 폴더 아래쪽에 자리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프로그램 게시판 찾아오셔서 글을 써주셔도 상담은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상담을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좀 제약이 있어서 선착순으로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만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준비했어요. 사실 오늘 좀 풍성하게 드리고 싶었는데 많이 남아있지 않대요. 반고 미술전 초대권 2장 오늘도 받으실 한 분 행운의 주인공 선정합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행운의 주인공 결정되는데요. 방송 끝나기 전에 발표까지 할 테니까 끝까지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 만나볼까요?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가님, 유스탁의 유창희 전문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왜 두 분 안 하시고 저만? 그러게요. 저도 좀 주시지 왜? 안 줘서 지금. 예, 그런 것 같은데요. 제 거라도. 아, 그럴까요? 예. 김영근 전문가님 딱 하면 어울리실 것 같은데. 못 받아가지고 저도 지금 못했는데. 아, 그래요? 예. 이따가 봐서 돌아가면서 좀 그럴까요? 쓰는 걸로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알고 보니까 저쪽 지금 스태프진들께서 준비는 다 돼 있다고 하네요. 자, 좋습니다. 먼저 시황 키워드부터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크리스마스다 보니까 뭔가 좀 이 들뜬 기분에 코스피는 별로 이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만 코스닥이 오늘 닷새 만에 강한 반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키워드는요. 코스닥 투신발 산타 기대? 예,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요. 두 분은 또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또 겹칠지 키워드 궁금합니다. 우리 김영근 전문가님부터. 예, 저는 오늘 키워드를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었죠. 한 4%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한 그 절반 정도를 좀 만회를 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전일의 하락 부분은 차익 실현 매물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IT 쪽에 우리가 지금 현재 뭐 환율이라든가 미국의 또 재정 절벽 그러한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좀 우려감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최근에 또 주가의 흐름이 좀 좋지 못한 그러한 섹터이기도 하고요. 근데 현재 오늘 그러한 삼성전자의 반등을 좀 봤을 때 오늘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의 또 수급도 유입이 되는 그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여전히 좀 IT 쪽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섹터가 아닌가. 오늘 코스닥 쪽의 그런 부품주들의 흐름도 상당히 좀 좋았던 흐름인데요. 이런 터치패널 관련의 뭐 S맥이라든가 PCB 쪽의 BH라는 종목이라든가 그리고 뭐 카메라 모듈 쪽의 파트론이라는 종목이라든가 이러한 흐름들을 좀 보자면 여전히 아직까지 추세가 좀 이탈되지 않고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삼성전자라는 키워드는 우리가 지금 IT 쪽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자 이러한 의미에서 좀 잡아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밸류 그러한 부담에 대한 축소 이 부분을 하나 또 키워드로 잡아봤는데요. 다음 키워드가 이제 코스닥이라는 키워드인데 이 부분은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오늘 상당히 좀 강했던 섹터를 보자면 전자결제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났고 엔터 관련 종목이라든가 그리고 모바일 게임 이러한 흐름들이 좀 강하게 좀 나타났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제가 지난주부터 사실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코스닥에 대한 부분 밸류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좀 축소가 됐다는 거죠. 기존에 강했던 엔터, SM이라든가 모바일 게임주 중에 컴투스라든가 게임빌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밸류가 좀 높았던 거죠. 그동안 앞으로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합당하다고 그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밸류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은 인지를 좀 못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실적이라든가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밸류에 대한 좀 부담감이 좀 줄어든 성장성은 지속이 될 거지만 성장성은 계속 될 거지만 밸류에 대한 좀 부담감이 좀 줄어든 이러한 종목들로 상당히 오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좀 기술적인 반등의 의미보다는 오늘 강했던 이러한 섹터들은 내년에도 좀 성장성이 지속이 되고 이러한 실적이 좀 기반이 되는 종목들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섹터가 아닌가 해서 키워드를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네, 오늘 좀 떴었던 전자결제 엔터주 쪽은 그냥 단순한 반등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고 무엇보다 IT 쪽에는 계속해서 관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전략까지 감사합니다. 자, 유창희 전문가님은 또 얼마나 다른 얘기를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키워드는요? 저는 일단 저도 키워드는 되게 비슷한데 관점은 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게 있는데 예. 삼성전자가 오늘 2% 넘게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4% 넘게 빠지고 오늘 올라왔는데
결국에 만약 삼성전자가 무너진다라면은 시장은 조정을 좀 크게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혹은 삼성전자가 옆으로 긴다라면 추가적인 조정보다 옆으로 기는 박스권 흐름이 나온다면 다른 종목군들 중에들 중심으로 해서 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결국에는 좀 마음이 좀 씁쓸한 얘기지만 삼성전자에 의해서 시장이 등락이 좀 결정날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 시장이 올라온 건 약보합이지만 삼성전자 때문에 올라온 것은 다른 애들은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를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락입니다. 지금 가격적인 부담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넘게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지루한 박스권인데요. 배당락이 발생한다면은 배당락을 핑계 삼아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그런 부담이 해소가 되는지 여부를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배당락으로 인해서 약간 코스피 시장이 좀 쉬어가는 모습을 지금 띄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이 지난주서부터 약간 바닥을 다지는 모습, 특히 오늘 그로 인해서 1% 넘게 올랐던 부분들은 당분간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많이 몰린 코스닥 시장에 좀 포커스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코스닥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중소형주 쪽에 어떤 쪽 좀 포커스를? 근데 중요한 게 중소형주라고 해도 네. 요즘에 보신다면은 오늘 많이 올라왔던 종목군들은 대부분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는 많이 빠진 게 기술적 많이 올라오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어차피 내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죠. 네. IT 하드웨어 관련 부품주들이라든지 혹은 음식료 섹터 관련된 종목들, 특히 최근 또 피팅 업체들이 또 의외로 차트가 살아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차트로 보신다면 GS 홈쇼핑이라든지 CJ 홈쇼핑, 성강밴드,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도 차트적으로 괜찮다라는 걸 참고하면서 대응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 이야기며 전략 어느 정도 들어봤는데 이제는 1분 1초가 시급한 여러분들도 모임 나가셔야 되니까 종목들 바로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긴급진단 119 무료 문자나 전화 그리고 홈페이지에 있는 글로 여러분들의 SOS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한 방법으로 외쳐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02-3153-2613 전화이고요. 013-3366-0110번은 무료 문자 번호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다음 게시판에 글을 써주셔도 상담은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고민 해결도 해드릴 뿐 아니라 선물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한 분께 반고 미술 전시회 가실 수 있는 초대권 2장을 오늘도 준비했는데요. 예술의 전당에서 내년 3월 말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와 상담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로 관련 사연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종목은 어떻게 네. 조금 괜찮으신지 어떤 종목 살펴드릴까요? 테라 세미콘이요. 예. 17,800원에 매수했는데요. 이게 네. 내년까지 가져가도 되는지 네. 한 6개월 정도 가지고 있으면 얼마까지 좀 오를 건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예. 회사는 괜찮은지.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언제쯤 사셨을까요? 예. 그게 좀 오래됐어요. 물타기에 그렇게 낮춰놓는 건데요. 그러시군요. 예. 25,000원대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지금 물타기. 그럼 지금 비중이 꽤 많으시겠네요? 네, 50% 정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매수가 17,800원에 비중 50%. 한 6개월 네. 정도 기다리면 괜찮을런지, 그리고 기업은 또 어떤지 대응법이 전반적으로 궁금하다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네네. 예, 제가 네. 전문가를 통해서 또 답변 들으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간을 좀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김영우 전문가님. 예,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보유를 하셔도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여유 있게 좀 보유를 하신다면 내년까지 좀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그 IT 쪽에 대한 부분도 역시 연결이 좀 되는 부분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회사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열처리 장비 업체죠. 반도체 열처리 장비를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근데 주가가 좀 좋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죠. 그 OLED에 대한 그런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상장이 됐을 때 공모가 대비해서 상당히 강하게 좀 출발이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아까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그 OLED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지연이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보시다시피 그런 OLED 관련한 종목들 자체들 모든 그러한 섹터들 자체가 다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러한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가 결정이 됐죠. A3 라인에 대한 투자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좀 해소가 됐다고 좀 판단을 하고요.
그동안 그런 투자가 지연이 됐던 부분 때문에 3분기 실적을 보자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 한 40% 정도 줄어들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80% 가까이 좀 줄어드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뭐 당연히 주가의 흐름은 최근에 좋지 못했던 건 그러한 흐름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최근에 뭐 차트의 흐름을 좀 봐도 아시겠지만 이제는 좀 저점을 찍고 전형적인 좀 역별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주가의 뭐 탄력적인 강한 흐름은 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좀 여유 있게 투자를 하신다면 4분기부터는 실적이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앞으로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플렉서블한 그런 스마트폰 제품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OLED에 대한 열처리 장비, 그러한 기술을 독점적으로, 독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저런 기업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약간의 뭐 손실 구간이시지만 조금 보유를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비중적인 부분만 50% 비중은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가가 좀 한 2만 원 정도 올라왔을 때 그 이상에서는 한 비중 관리만 좀 하신다면 뭐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한 2만 원 정도 올라오면 약간 현금을 챙겨보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기업은 괜찮고 오히려 지금 신규로 사들어가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그래도 더 궁금하신 사항이 혹시 남아 있으신가요? 예, 내년 한 3개월, 3월 달까지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네. 예, 내년 3월 달까지 뭐 그 이상으로도 계속 좀 장기 투자도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시청자님 대신해서 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2만 원이 왜 중요한지, 뭐 내년 3월 이전에라도 2만 원이 되면 얼마나 이제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지, 지금 비중 50%이신데. 2만 원 가격선은 이제 그 가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주가의 흐름적인 부분 때문인데요. 주가가 이제 강하게 뭐 탄력적으로 막 가파른 상승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상승을 한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고 이러한 단계적으로 좀 추세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게 될 겁니다. 역별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을 하게 되면 그러한 차익 실현 매물을 맞게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계속 50% 비중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아마도 좀 상승 이후에 수익이 또다시 반납되는 그런 구간이 나타난다면 네. 아마 좀 투자를 또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좀 비중적인 부분은 그 정도 왔을 때는 좀 현금을 수익 실현을 좀 하시고 나머지 비중을 가지고 좀 끌고 가신다면 더 수월하게 더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 그럼 한 그렇게 좀, 얼마 정도? 예, 2만 원 정도에서는 일부 좀 비중은 한 20% 정도는 좀 덜어내시고 현재 예. 50%이기 때문에 네. 한 20% 정도 좀 현금화 시키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내년 3월 이렇게 너무 기간으로 보지 마시고 주식이니까요. 요 네. 이제 주가가 테라세미콘이 한 2만 원 정도 가면은 갖고 계신 네. 물량의 한 절반 가까이, 절반 조금 못 되게는 현금을 가져가십시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연말 잘 수고하십시오. 보내세요. 예. 네, 예. 자,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어떤 종목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세원셀론테 세원셀론텍이요. 매수가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4,170원에 20%요. 3,000? 4,000. 아, 4,170원에 10%요? 네. 예, 아이고, 그럼 지금 손실 보고 계신데, 요게 언제쯤 사신 가격대가 꽤 되셨을 것 같은데, 1년 가까이? 네. 어, 5,000원대 사고, 3,000원대 사고, 그리고 그 평균 단가가 4,170원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네네. 3,000원 깨지고 막 이럴 때 조금 더 사시고 그러셨나 봐요. 네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4,000원을 조금 못 가는 것 같으니까 네. 불안하시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4,170원에 지금 평균 단가인데 현재 가격은 네. 3,700원. 손실 네. 구간이시고 어떤 부분 가장 알고 싶으세요? 4,000원대까지 올라오는가 궁금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네. 매수가 거의 부근인 4,000원까지 갈 수 네. 있는지 여부 알려드릴게요. 네네. 네, 네. 세원셀로텍은 뭐 괜찮은 회사입니다. 뭐 플랜트 사업, 발전 관련된 플랜트 사업도 하고 태양광 관련된 사업도 같이 하고요. 이 회사가 이제 주목을 받는 건 이제 바이오 관련된 업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연골, 연골 세포 치료제인데 연골이 다시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약인데요. 이게 이제 임상 실험이 거의 끝나가고 있죠. 그래서 일본에도 판매가 지금 기대감이 있고요. 다만 이제 지난 10월 달쯤에 주가가 좀 빠졌던 부분들은 그때 이제 바이오 사업부를 분사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흔들렸다가 조금 아직은 뭐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 회사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매출도 한 2천억 넘게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뭐 올해는 흑자다 전환이 돼가지고 지금 역대 최대 흑자를 달성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4,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제가 보기엔 충분히 4,000원 간다고 봅니다. 오. 4,000원뿐이 아니라 뭐 네네.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어찌됐든 지금 4,000원 밑에서 추가적인 뭐 3,000원대까지 빠지긴 했었지만 이건 뭐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진 거지 이 종목이 안 좋아서 빠진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미 바닥 따지기가 한 2년 가까이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4,000원 돌파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 5월 달부터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가 돌파가 된다면 제가 보기엔 4,500원 혹은 5,000원대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장기 매물대를 돌파시키는 거라서. 그래서 오. 제가 보기엔 4,000원 돌파한지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4,000원 돌파가 되면 4,500원에서 5,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 4,000원이 이번에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찌됐든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쨌든 뭐 복지에 대해서 물론, 민주당보다 조금 약하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복지라는 부분들은 계속 시장에 대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호재를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최근에 계속, 박스권, 최근 한 1년 정도의 박스권 중단이 3,600원이거든요. 근데 3,700원인데 3,600원이 무너지거나 혹은 3,500원까지 잡아드리겠는데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3,000원까지 초반까지, 3,000원 초반까지 빠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그냥 뭐 나는 좀 버텨보겠다 하신다라면은 그냥 3,500원이 무너지다 좀 버텨보시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3,550원 정도 무너졌을 때는 비중을 줄이시는 거 다시 나중에 재매수 하는 게 좋은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않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비중이 20%니까 좀 길게 회사를 보고 길게 투자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또 비중 10%라고 하셨던 것도 같은데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네. 예, 세원셀론텍 4,000원이 이제 가면 5,000원도 갈 수 있는데 네네. 4,000원이 만약에 안 가고 3,500원보다 더 빠지면 그때는 조금 위험합니다. 네. 예, 근데 갈 가능성이 높대요, 4,000원. 근데 네, 4,000원 네, 가면 네. 5,000원도 아. 간다고 하니까 그거 좀 잘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시는 거 아니시죠? 아유, 그럴 리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냉정하게 또 냉정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십니까? 삼성전기요. 오, 그 삼성전기 이거 좀 한 10만 원 정도 하는 주식이잖아요. 얼마나 갖고 네. 계세요? 비중과 매수 가격 알려주십시오. 비중은 50%고요. 네. 매수가가 99,800원. 99,800원이면 뭐 거의 한 10만 원 정도. 지금 오늘 종가가 10만 500원 정도니까 조금 수익이시네요. 그죠? 네. 예, 뭐 물론 비중은 많으시지만 이게 11만 원을 뚫지를 못해서 삼성전기 그죠? 네. 예, 어떤 부분 알려드릴까요? 매수가하고요. 네, 목표가하고 예. 예, 예. 아니, 매도가하고 목표가하고. 네, 네. 얼마에 팔면 좋을까, 삼성전기. 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11월 달에 바짝 올랐던 그 상승분이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제자리로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 이 부분 분석도 같이 좀 요청을 드려볼게요. 예. 네. 자, 삼성전기 잘 가다가 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는지, 얼마까지 갈 수 있고, 얼마에 팔면 좋은지. 예, 최근에 좀 하락한 이유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인데요. 기관에 좀 매도가 좀 나왔던 부분. 그리고 네. IT 쪽에 대한 그러한 지금 최근에 뭐 환율에 대한 그러한 우려감도 사실은 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원화가 강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엔화는 또 약세가 되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어떤 경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좀 우려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점검을 좀 자세하게 해보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텐데요. 현재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 성장이 내년에도 좀 승자 독식의 이러한 구조가 계속 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아까 우리가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가의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에 뭐 박스의 흐름이 뭐 전개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내년에도 그러한 스마트폰에 대한 성장 부분이 한 30% 이상 증가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그러한 부품에서의 어떤 성장 부분, 수익의 가시화 부분 이런 부분 내년에도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환율적인 부분을 또 보자면
그런 엔화에 대한 약세에 대한 부분이 또 동사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부분 우려감이 사실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결제 그러한 부분을 보자면 달러 결제 비중이 상당히 8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엔화가 약세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큰 영향은 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MLCC나 이러한 공장 같은 경우는 이미 해외 공장의 비중이 한 8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그런 환 민감도에 대해서 좀 덜하다, 둔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스마트폰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과 환율의 그런 악영향 부분, 이러한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저는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대신에 이제 주가가 지금 현재 조정 구간에 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한 하락의 압력은 좀 있는 상태입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면 최근에 지금 기관의 매도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다행스러운 건 외국인들은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일단은 이러한 10만 원 선을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비중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전략을 제가 제시를 좀 해드리자면 네.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좀 10만 원 가격선에 대한 좀 이탈의 좀 우려가 좀 있다고 좀 단기적으로 있다고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50% 비중은 약간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절반 정도 좀 비중을 일단은 좀 줄여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요? 예, 네. 현재 상태에서 절반 정도 좀 줄여 주시고 주가가 오히려 뭐 97,000원, 95,000원대 이렇게 좀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 그 비중을 더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략적인 부분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요? 비중 축소를 하시고 네. 목표가는 일단은 직전 고점인 11만 원 선을 충분히 내년에 좀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1차적으로 11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비중 축소를 하시고 가격이 95,000원대 이 정도 가격대 왔을 때 다시 한번 그때 매수 추가 비중 확대를 좀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네. 좀 비중 줄이라는데 이게 안 돼서 뭐 부정적으로 이렇게 전망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조금 더 싸게 살려고요. 일단은 조금 파시고 절반 정도 95,000원 오면 더 사실 경우에 이제 평균 단가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11만 원 와서 파시면 훨씬 더 수익이 크게 날 거니까요. 다 팔지 마시고 절반 정도만 팔아놨다가 95,000원 정도 오면 조금 더 파신 만큼 다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목표 가격은 일단 11만 원이라고 하시네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김영건 전문가님 혹시 뭐 아까 더 예,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매수한 그러한 제가 아까 그 구간을 좀 안 여쭤봤는데 네. 만약에 11월 달 말 정도에 매수를 하신 거라면 네. 단기간에 사실은 뭐 10% 이상의 수익이 났기 때문에 네. 이러한 비중을 가지고 단기간에 이러한 수익이 났을 때는 수익을 좀 실현하는 이러한 부분도 좀 매매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네, 플라스틱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확실히 좀 풍성해진 연말 분위기가 여기 스튜디오 안에서도 느껴지고 있네요. 자, 시간은 어느덧 6시 21분, 상담 문의는 오늘도 많이 있습니다. 전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는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말 어떻게 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예. 예, 그래요. 상담 곧바로 들어가 볼게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지 매수가와 비중 먼저 알려주시죠. CJ 헬로비전. 네. 아, 이거 얼마 전에 상장한, 예, 14,500원예. 예, 비중은요? 50%예. 오,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셨어요? 예. 아, 그러시구나. 이게 11월 달에 막 상장된 종목이잖아요. 그죠? 예. 예,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알고 싶다 하는 부분이 될까요? 이게 뭐 16,200원까지 간다고 사작해서 샀는데 네. 이게 계속 떨어지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목표가가 얼마 정도 되겠는고 매수를 네네. 해야 되나 매도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예. 혹시 이 주식시장에 첫 막 상장된 이런 종목, 차트가 몇 개 없고 이런 종목 매매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안 해봤어요. 사작해서 그러시구나. 그런 종목들은 매매하는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약간 조금 따로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방법까지 같이 좀 알려드릴게요. 사고요. 예. 네, CJ 헬로비전 그리고 공모주. 네, 일단 CJ 헬로비전이 지금 그러니까 공모주에 대해서 매매를 하시려면 첫 번째 알아둬야 될 게 공모 가격입니다. 네. 뭐 공모 가격은 뭐냐면은 처음에 상장을 하기 전에 일반 투자자들한테 얼마에서 얼마의 평균 가격이 얼마에 입찰이 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가나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그 공모 가격이 이 종목이 16,000원인데
16,000원 이하로 가게 되면 공모를 해서 물량을 받은 사람들도 손실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손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손절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최소한 신규 상장주는 한 짧아야 3개월에서 길면은 6개월 이상은 좀 확인하고 매수를 하셔야지 뭐 지지력이라든지 저항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너무 빨리 들어가셨구나. 뭐 좀 그런 것도 있는 부분이 예, 있고요. 예. 또 이제 뭐 주변에서 뭐 이 종목이 16,000원 간다 얘기했다고 하시는데 결국 그 얘기는 공모가는 다시 올라오지 않겠냐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예. 근데 일단 지금 이 회사가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케이블 시장 회사 중에서 1위 업체죠. 이 회사하고 C&M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스카이라이프가 있는데 케이블 업체들이 이제 요즘 좀 힘든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약간의 이제 사업이 정체성이 있다. 그러니까 신규 유입 가입자는 없고 오히려 이제 기존 사업에 정체성이 있다 보니까 뭐 뚜렷하게 실적 개선은 없다. 대신에 기존의 사업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하고 이제 엇갈리고 있다는 부분 이제 통신업체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또 뭐가 문제냐면 이제 IPTV 쪽으로 좀 가입자들이 변동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실적하고 좀 맞물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CJ 헬로비전은 크게 문제거리는 없다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TV로 전환이 100%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관련돼서도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의 공모가가 16,000원이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팔려고 하는 세력이 많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분이 14,5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는데 여기서 뭐 추가 매수 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어요.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13,500원에서 14,000원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코스닥이 밀려서 같이 빠졌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일단 14,000원 정도 올라온다라면은 그때 가서는 손실폭이 조금 나더라도 비중을 좀 줄이신 게 낫다. 50% 비중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왜냐면 이 종목이 뭐 급등세로 가기에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반등 시에 14,000원까지 반등 주는지 혹은 13,700원 정도 반등 주는지 확인하시고요. 거기가 돌파가 안 된다라면 비중을 줄이셔야 되고요. 오히려 12,000원이 무너진다면 또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찌 됐든 지난주에 저점을 찍었던 자리가 12,200원인데 이 자리가 네. 무너지면은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2,200원, 12,200원이나 12,000원 정도가 무너진다면 비중을 거기서도 반 이상 줄여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길게 봤을 땐 좋아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매물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지금 현재 가격이 12,800원으로 오늘 종가 나왔으니까요. 예. 14,000원 부근 오면은 아유 올라와줘서 고맙다 하고 한 절반 정도 파시고요. 12,000원 정도 오면 아유 더 빠질 수도 있다 생각하시고 또 그때도 역시 대응은 똑같습니다. 반 파셔야 돼요. 예. 12,000원하고 14,000원하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16,000원만 기다리지 마시고요. 예. 예, 그렇게 아, 일단은 그럼 12,000원 정도 내려오면 반을 더 살았고, 예? 반을 파셔야 돼요. 아, 반을 팔고. 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12,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예. 손실이 커지시니까 12,000원 정도 오면은 위험해서라도 반 파시고요. 예. 14,000원 오면은 더 올라갈지 더 내려갈지 그때는 또 굉장히 중요한 기로기 때문에 그때도 대응은 똑같아요. 반 파십시오. 예. 예. 그래요. 12,000원, 14,000원 매매해 두셨다가 절반을 언제 팔지 타이밍만 좀 조율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유, 파는 거를 사는 걸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지금 시각이 6시 27분인데요. 자, 오래간만에 렌즈 끼고 나오신 우리 김영근 전문가님이 0에서 9까지 숫자 가운데 하나만. 숫자요. 네. 네. 오늘 12월 24일인데 24 2하고 4를 더해서 럭키 오늘 6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요. 2하고 4하고 더해서 끝번 오늘 6번 분 가운데 저희가 반고 미술전 초대권 2장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로 가보죠. 이분 문자가요. 수십 개 왔습니다. 이분 먼저 가죠. 끝번호 3060님. LG전자 76,000원 목표가 좀 알려주세요. 보유기간 8개월에 100%입니다.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100%시니까 굉장히 속이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73,000원, 이분은 76,000원의 매수가 얼마 전에 8만 원 갔었거든요. 갑자기 손실 보시게 되는데 100%라는 게 이제 이분이 예.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비중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사실은 주식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주식을 우리가 투자할 때는 이 종목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겠지만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포트를 구성해서 비중이라든가 이런 비중 관리라든가 이러한 부분, 종목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수익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한 종목을 좀 선택을 해서 그 종목이 오르고 내리고 할 때 100% 비중을 실른다면 그거는 어떤 대응 방법이 따로 없는 거죠, 사실은. 네. 매수하고 나서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러한 주가의 흐름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항상 뭐 상방향으로만 나타나는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조정 구간도 필요하고 이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약간의 100%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부분을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현재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좀 말씀 제가 좀 전에 드린 대로 조정 구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이제 성장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는 내년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스마트폰에 대한 그 글로벌 업체 중에서 한 3위 업체 정도를 내년에는 확고히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삼성전자가 뭐 1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현재 지금 3위 싸움이 상당히 큰 부분을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을 충분히 LG전자가 안정적으로 내년에는 3위권의 자리를 좀 차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TV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현재 좀 수급적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수급을 좀 확인해 보면 보이시는 대로 지금 기관의 매도, 특히나 이 투신의 매도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반면에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충분히 기관만 약간의 매도세가 진정이 된다면 그러한 타이밍에서 충분히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아까 말씀하신 76,000원이라면 충분히 그 이상에서 매도를 할 수 있으시고요. 뭐 8만 원 이상, 그러니까 내년까지 저는 좀 보유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저는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삼성전자를 추천드리지 않고 LG전자를 오히려 추천을 드리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하시고 내년까지 좀 홀딩을 하신다면 뭐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LG전자 76,000원에 100% 들고 계신 끝번호 3060님. 오늘 선물은 못 받으시겠지만 그래도 든든한 AS는 받으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일단은 홀딩이시고요. 8만 원 다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종목 묶어서 가보려고요. 서울반도체와 루멘스 되겠습니다. 서울반도체 23,000원에 40% 대응법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 종가하고 매수가 큰 차이가 없는 듯하고요. 루멘스가 7,580원에 50%. 오늘 이렇게 다들 비중이 높으신데요. 손절해야 됩니까? 하셨는데 11월 달에 고전 찍고 지금 급하게 한 15% 이상은 밀린 것 같아요. 이분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자, 묶어서 한번 가보죠. 네, 일단 뭐 LED 업체죠. 네. 서울반도체, 루멘스 모두. LED는 이제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겁니다. 올해 LED 시장 규모가 12조였고요. 내년에는 21조가 예상이 되고 있고 내후년에는 40조 이상이 세계 시장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LED 업체는 계속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대지진 이후에 LED로 다 바꿔가고 있는 추세고 우리나라도 전력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LED를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기대감이 있고요. 또 이제 TV라든지 혹은 모니터 여기에도 LED가 상당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기에는 본다라면 좋게 보고 있어요. 좋게 보고 있지만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워낙에 좋지 못하다 보니까 같이 흘러내린 경향이 좀 있는데 자, 서울 반도체를 보신다라면은 23,000원 정도에서 지금 마감됐는데 결국은 이 자리는 박스권 중단입니다. 이 자리에서 1년 넘게 혹은 뭐 지난 1년 반 이상 23,000원 이하에서 빠지게 되면 21,000원까지 빠지고요. 거기가 지지가 돼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다시 21,000원대까지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빠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는 뭐 충분히 한번 신규로도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다. 다만 비중이 40%라 가지고 추가 매수보다는 좀 버티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손절가는 일부러 크게 잡아드립니다. 21,000원 혹은 25,000원 정도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갖고 계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번에 올라온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25,000원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은 충분히 27,000원, 28,000원대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반등 시에 조금 더 홀딩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문제가 루멘스인데요. 루멘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오늘 그나마 거의 8% 정도 올라왔으니까 네. 다행이지
오늘이 아니었다면은 실질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약 한 25% 가까이 빠지는 거였는데 네. 지금 오늘 누가 사줬나요? 이거? 오늘 뭐 외국인도 좀 사시고 뭐 이것저것 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루멘스가 1차적으로 빠질 만큼 빠졌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매수가가 7,500원, 7,600원 정도 되시는데 네네. 일단은 오늘 첫 양봉이 나왔다는 부분을 장대 첫 양봉이 나왔다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루멘스 역시 뭐 회사 실적으로만 본다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서울 반도체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루멘스는 그래요? 그래서 예. 좀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일단 아직 하락 추세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6,500원이 무너지면 안 돼요. 6,500원이 이번에 무너지게 되면 다시 저점을 다시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6,500원 지켜진다라면 좀 홀딩 하시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라면 일단 7,500원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자리가 61선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은 다시금 8,500원이나 9,000원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단 서울 반도체하고 루멘스 모두 손절가를 기준으로 놓고 그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 중기 이상으로 대응하시면은 좋은 결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루멘스 문의해주신 우리 시청자님 마음 좀 편하게 잡수십시오. 무난하게 매수가 부근엔 7,500원까지 올 수 있대요. 단 6,500원 지켜지면은요. 자, 이번에도 역시 두 종목 묶어서 가겠습니다. 동방선기와 YG1. 동방선기는 5,330원에 20%. 매수가 언제 올까요? 했는데 오늘 10% 올랐는데도 이게 4,100원대거든요. 이분은 5,300원에 사셨고요. YG1은 13,200원에 20%. 이분이 오래 홀딩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만 팔까요? 하셨는데 오늘 종가가 12,000원이 약간 안 됐습니다. 두 분 다 손실 구간. 동방선기 먼저 보죠. 예, 일단 동방선기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주죠. 신공항 관련 네. 테마인데요.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 이제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일 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오르는 주가의 그 이유 자체를 보면은 뭐 그러한 경남권에 토지를 보유했다든가 이러한 이유로 주가가 좀 움직이고 그렇게 나타나죠. 최근에 이제 그러한 신공항 관련해서 박근혜 당선인이 일전에 그런 후보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약적인 부분도 좀 발표를 했었고 예산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통과 이런 부분도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좀 현재 박근혜 당선인이 된 이후에 앞으로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은 좀 그 테마의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되겠고요. 그 부분은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이러한 기업을 좀 접근하실 때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현재 지금 실적을 확인해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자로 전환된 상태죠. 영업이익이 좀 적자를 보고 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도 적자 전환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정상적인 그러한 기본적인 그러한 분석을 좀 한다면 사실은 실적을 보고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네. 다만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추후에 좀 그러한 변동성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5,300원이라면 충분히 그 매수가 이상의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러한 변동성이 나타날 때 좀 매도하실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오늘 같은 경우도 1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추후에도 아마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날 때 10% 뭐 그러한 이상의 강한 흐름들이 나타날 때는 좀 매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매도가는 한 6,000원 정도가 좀 올라온다면 그때는 좀 매도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는 전저점인 3,000원 선이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또 추가 하락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좀 손실 구간이시더라도 자르는 매도할 것을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YG1 같은 경우는 네.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우량한 회사고요. 절삭 공구 업체로서 국내에서는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엔드밀 분야에서는 뭐 세계적으로 한 2, 3위까지도 차지하고 있는 상당히 우량한 기업이고요. 앞으로도 좀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뭐 자동차라든가 항공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다 쓰이는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매수가가 아까 얼마라고 13,200원이요. 13,200원이라면 뭐 현금 안에서 충분히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내년을 보고 이 종목 또한도 좀 보유를 하셔도 되는 그러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 그대로 뭐 보유를 하신다면 충분히 뭐 수익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래 들고 있었는데 그만 팔까요? 매수가 언제 올까요?에 대한 답 전부 다 일단 기다리면 그 이상은 올 수 있다. 동방선기와 YG1 일단 다 긍정적인 답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분도 참 걱정스러운데 예림당 문의해 주셨죠? 5,500원에 30%. 근데 이분이 문자를요. 잘못 매도한 것 같은데 전망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매수가가 5,500원, 오늘 종가는 5,000원. 이분이 이미 다 팔고 문의하신 건 아니실 테고 일부를 팔았다는 얘기신 것도 같습니다. 자,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일단 1인당 분석을 좀 해주시죠. 잘못 매수가 아닐까요? 매도가 아니라. 잘못 매수. 네. 예, 그러게요. 5,500원이면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매수를 하셨던 것 같으세요. 근데 예림당이 이제 지난번 11월 달에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실적이 3분기 실적 어닝 쇼크가 나왔던 부분이 반토막 있었죠. 나가지고, 예. 반토막 났었죠. 그러니까 Y 시리즈라 그러죠. 왜 하는 그런 그 책이 한 40만 정도 고가인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 부담감은 있었나 봐요. 근데 그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고 또 지난주에 왜 빠졌냐? 어제 지난 금요일하고 오늘하고 TA 항공사 저가 항공사를 인수를 했어요. 이 회사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왜 인수했는지 모르겠어요. 저가 항공사 돈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why 인수를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또다시 나왔다. 그래서 이제 좀 지난 금요일하고 좀 전체 목요일하고 좀 급락이 한 번 더 나왔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일단 빠진 만큼 빠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악재도 다 나왔고 이제 다음 분기를 예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적이 생각보다 좀 개선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티웨이 항공에 대해서 그게 또 실적도 갉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아직은 빠질 만큼 빠졌다.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5,500원까지는 한 번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뭐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뭐 하루에 10%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복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또 아동 관련된 또 복지도 계속 늘어난다면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 종목은 좀 더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5,500원이 지난 1년 동안 지켜졌던 바닥의 최하단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는 반대로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지난 11월 말하고 12월 달에 지지가 되는 듯 하다가 무너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수적 반등은 5,500원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상 올라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비중 좀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또 5,000원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한 4,900원 정도 무너지게 된다면은 그 이하는 어디로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000원 손절가 놓고 대응 부탁드리겠고요. 매수가 정도 오면 일단은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3019님의 종목인 효성 가봐야 될 것 같아요. 6시 40분 속도를 좀 올려야겠네요. 효성 매수가는 7만 원. 팔까요? 하셨는데 요즘 추세가 너무 좋은데 팔면 좀 아깝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3% 빠지니까 이분이 또 팔아버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효성. 예, 그렇습니다. 추세가 뭐 워낙 좋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뭐 팔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동안 주가가 좀 추세 좋게 올라온 이유를 보자면 중공업 부분에 대한 흑자 전환 이러한 부분으로 앞으로 좀 4분기에도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는데 사실상 이제 중공업 부분은 3분기 때 좀 단기적으로 좀 실적이 좀 좋았던 부분이고요. 섬유 쪽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스판덱스라는 이러한 부분에서 글로벌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차트를 좀 보시면 주봉에서 좀 보시면 이러한 또 장기 이평선의 그 차트만 보고 우리가 매매하는 건 아니지만 기술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영향을 줍니다. 주가의 흐름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좀 나오고 있다 판단이 들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도 현재 지금 기관의 좀 매도세 때문에 약간 주춤을 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좀 판단이 들고 연기금에서 오늘 좀 매도가 나왔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 때문에 약간의 좀 조정 구간에 들어간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매수가가 7만 원이시라면 약간의 수익 구간이신데 뭐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손절가는 67,500원 정도로 좀 설정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매수가 이하로 좀 빠진다고 해도 더 그냥 홀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보유 전략을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효성 일단은 꼭 쥐고 계십시오. 추세 좋은데 왜 파냐? 저랑 또 비슷한 얘기 해주셨네요. 자, 3893님의 종목인 실리콘웍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쭉 밀려네. 6% 가까이 급락해서 뭐 연 저점을 찍었는데 이분의 매수가는요 29,900원 거의 3만 원에 사셨는데 오늘 종가는 21,000원입니다. 예, 30% 손절할까요? 기다릴까요? 시원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좀 시원하게 좀. 시원하게 일단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일단 빠진 만큼 빠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실리콘웍스가 이제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업체죠. 네. 근데 애플하고 좀 연관성이 상당히 깊어요. 근데 이제 애플이 이제 태블릿 PC 7인치를 내놨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원래 9인치 쪽에서 10인치로 떨어진 만큼 제품 단가가 낮아지겠죠. 그런 부분들. 또 이제 애플의 실적이 생각보다 저조하다.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실리콘 웍스뿐이 아니라 이 관련된 업체들, 특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빠졌다는 부분들. 그래서 조금 최근에 가격적인 부담감이 좀 있었던 상황에서 시장이 안 좋으면서 다 같이 흘러내린 모양인데, 일단은 오늘까지 일단은 빠질 만큼 빠졌다 생각이 들어요. 21,000원이면. 그래서 뭐 솔직히 뭐 3만원 매수하셨는데 2만원까지 빠진들, 혹은 지금 21,000원에서 손절을 한 데는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2만원대까지는 좀 버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권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기술적 반등은 기술적 반등일 뿐입니다.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25,000원 가격도 좀 힘들고요. 24,000원 돌파하는지 좀 확인하시고요. 24,000원이 돌파가 된다라면은 희망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26,000, 7,000원도 갈 수 있지만, 그 자리가 돌파가 안 된다면 다시 저점 이하로 빠질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서 아직은 홀딩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실리콘웍스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일단 조금 더 기다려보자. 손절 가격은 2만 원 주셨습니다. 반등 시 매도 24,000원이 일단 1차 목표치가 되겠고요. 자, 한 종목만 더 마지막으로 빠르게 가야겠네요. 코스모 화학입니다. 8870님이 아니라 8,870원. 네, 제가 정신이 없네요. 30% 코스모 화학. 단기 목표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이분은 저가에 잘 사가지고 지금 수익이 났네요. 아주 바닥권인데, 차트적으로. 그렇습니다. 좀 기술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적적인 부분은 좀 단기 순이익이 좀 적자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현재 주가는 좀 저점을 형성하고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얼마 전에 좀 거래량도 유입이 된 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자면 10,000원 정도 좀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또 변동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실적이 좀 순이익이 좀 적자로 전환된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가 제가 10,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는데, 이 정도 되면 한 번은 좀 수익 실현하시고 추후의 흐름을 다시 한번 좀 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상담을 좀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 분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8480님이 문의 주셨죠. 포스코는 어떨지요? 포스코 한번 매수해보는 게 어떨지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철 전문가님, 포스코 요즘에 철강주도 의외로 쭉 올라왔잖아요. 네, 철강주도 많이 올라왔죠. 근데 네. 포스코도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은 지금은 기술적 반등은 끝났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35만원을 돌파시킨다라면은 뭐 38만원 갈 수 있지만, 지금 매수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을 제가 보기에 한 달 가까이 줄 것 같아요. 기간 조정 준다라면 그때 매수하셔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확인 후 매수하신다라면 36만원 돌파할 때 강하게 양봉 나올 때 매수하시면은 39만원에서 40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 얘기를 안 들으셨으면은 기간 조정 들어가거나 이러는데 또 사셨으면 괜히 사서 또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예. 8480님, 차라리 36만원 돌파되는 거 보고 그때 들어가자라는 이철 전문가의 대답 들려드렸습니다. 자, 시황왕회상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 보내드린 종목상담 119는 마쳐야겠네요. 우리 김영근 유철 전문가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예. 자, 두 분 여의도 어디에 계시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당첨자 이분입니다. 끝번호 6번 분 0736님 축하드립니다. 코스모 화학 문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끝까지 좀 상담을 도와드리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자, 이분께는요, 반고 인 페리 미술전 보러 가실 수 있는 초대권 2장을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관계상 다 도와드리지 못했지만 오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오지 않고요. 내일 모레 6시 이 자리에서 또 기다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마칩니다. 즐거운 성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